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되는 거죠. 그냥 저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댓글을 안 답니다. 댓글 안 다는데 아마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신중하게 다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다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 아직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중요성이나 음, 필요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댓글 여기서 한 번도 안 달아보신 분 없죠? 댓글. 대한민국 사람 중에 댓글 안 달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면서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 댓글 한 번 달아본 적 없다. 없다고? 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예, 댓글 다는 것은 일상화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면 역으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댓글 달 때 얼마나 시간과 생각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댓글을 남길 때 얼마나 본인의 시간과 생각을 많이 투자하고 고민하고 적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댓글 달면서 내가 정말 시간과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이것저것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서 이런 댓글을 남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거의 얘기 못할 거예요.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좀 생각을 하고 다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사람들이 댓글을 할 때 뇌를 거치지 않고 댓글을 달아요. 이 댓글의 문제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뇌를 거치지 않고 듣는 사람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다 해당 사항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예요. 아까 그 앞전에 제가 그 캡처해놨던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것도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만약에 적는 거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적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듣는 사람, 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그냥 적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각하지 않고 댓글을 적으면 내용이 산으로 갑니다. 아까 앞전에 거 봤죠, 여러분? 앞전에 거. 앞전에 댓글 보셨으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내용이 산으로 가요.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어. 아까 뭐 자동 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범법자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님은 그러면 차를 차를 꼭 필요에 의해서만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을까? 근데 그러면 논리적이잖아. 근데 내가 보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기가 들은 대로,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냥 그대로 딱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을 적었을 때 내용,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나 그 듣는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내가 봤을 때는 댓글을 적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니까 적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럼 댓글을 적을 때도 한 번씩 검토라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라는 걸. 이 댓글을 썼을 때 과연 전 악플 달 바에야 조용히 싫어요를 굳이 댓글에 상처받는 상대방도 거기에 신경 쓰는 나도 불필요할 감정 소모인 것 같아서 요즘엔 특히 잘못하면 고소히 먹을 수도 있어서 상대방 비하하는 악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유튜브라는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말 듣고 싶고 원래 그런 게 당연한 곳이긴 해요. 당연한 곳이긴 한데 대신에 적을 때는 최대한 객관성과 좀 논리적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논리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적었는지를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댓글 적으면 왜 이런 댓글을 왜 남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어요. 이런 댓글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댓글은 자신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쓴 댓글은 내가 쓴 온라인의 페이스다. 얼굴이다. 얼굴이자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유튜버들, 저 같은 유튜버들은 여러분들 댓글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 하면 한정환님이라고 하면 한정환이 쓴 댓글만 이거 적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보면 지금 보면 제 방송이 그런 케이스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생방송에 와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러 생방송에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생방송이 안 하고 제가 올린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좀 내가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제 방송 와가지고 참교육 안 나가려고 그렇게 오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좀 비관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이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비치는지. 그거를 자기가 적은 댓글을 패키지로 한번 본인이 싹 봤으면 좋겠어. 연대기로 이렇게 쫙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본인 상대방을 어떻게 볼까? 어떤 사람일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비관적인 댓글을 쫙 적는데 과연 누가 그 사람을 좀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겠냐 말이죠. 댓글 1000개 남겨도 1000개가 전부가 그런 내용인데. 댓글 여러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댓글 많이 남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댓글 많이 남긴다고 좋은 게 아니야. 댓글을 남기더라도 뭔가 이상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내용을 남게 되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기록이 돼요. 그게 내 이미지가 돼. 아, 이 사람은 항상 뭔가 비꼬듯이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뭐든지 뭐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말을 걸겠냐고요.
자,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걸 속담으로 제가 비꼬았는데 뭐냐? 원래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바꿨습니다. 무심코 던진 댓글에 유튜버는 맞아 죽습니다. 진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댓글이 대부분이 무심코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논리 없이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욕하고 싶은 대로 적은 댓글에 그 유튜버는 매번 맞습니다. 매번 멍이 듭니다. 볼 때마다 멍이 들고 힘들어합니다. 상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상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이런 막 무신고든지 뭐 악플이나 댓글 같은 거 보면 상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폭력이라는 건 그냥 때려서 폭력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이렇게 사이버상의 댓글이나 이런 사이버 폭력이에요. 사이버 폭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안 좋은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방이. 맞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작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계속 악플을 달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그 무심코 던진 댓글을 다는 사람들 계속 무심코 던지잖아요.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어도 댓글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다시 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쓰는 것도 아니면 남자분도 많이 씁니다. 유튜버에서 남자들이 많이 씁니다. 남자들이 많이 써요. 여자들은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유튜버에서 남자들이 절대로 많습니다.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지켜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댓글은 뭐 바로 앞에서 내가 주먹질하는 것도 아니고 발기질하는 것도 아니니까 폭력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누가 봤을 때 이 사람 댓글이 공격적이다. 그럼 폭력이에요. 폭력이면 때리는 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미 알게 모르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지금 아니라도 과거에 누군가한테 이 댓글로 주먹질을 날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들춰보면 나와요. 어, 현이님, 아유, 감사합니다. 현이님 친구님, 감사합니다. 아유, 5만 원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뜬금없네요. 저분 제 방송 자주 보셨던 분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이게. 정말. 저는 그래서 댓글을 안 달아요. 댓글을 안 달아. 좋은 글도 안 달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 견을 이렇게 표출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고 그게 또 폭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댓글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폭력이 아니라고 해서 받는 사람이 폭력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안 돼.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안 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도 괜찮을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괜찮아 상대방이 아니라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무심코 난 댓글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오점은 뭐겠습니까? 고소죠. 고소. 여러분 맘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맘만 먹으면 돈만 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댓글을 악플이나 이상한 댓글을 단 순간 여러분들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댓글 악플 같은 거 달아서 악플 같은 거 달아서 걸리면 보통 이제 사이버 모욕죄, 정보통신법상의 사이버 모욕죄가 되는데 그게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 100에서 200 정도 벌금 나와요. 그 벌금 나오면 여러분들 인생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걸 회사나 기업에서 한다. 과연 님을 이직시키려고 할까요? 그런 댓글을 단 사람이 시키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직사회에서 그런 하다 걸리잖아요. 잘립니다. 실제로 잘릴 케이스도 많습니다. 악플러드 잡았는데 공직사회에 있다. 그 사람 바로 끝났어요. 특히 공직 쪽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더 하시면 안 돼. 더 하시면 안 돼요. 공직사회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로의 의견에 대해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남의 의견에 대해 공감보다는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기 있으죠. 그러니까 내가 좀 양보하면 돼. 이 댓글도 양보하면 되는데 이 댓글 같은 거 특히 뭐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뭐 의견하는 거 보면 뭔가 반박을 하면 거기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잖아. 뭐 댓글 달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나랑 좀 반대 의견 달아요. 멈추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안 멈춘다는 거죠. 안 멈추니까 어떻게 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제 영상에도 많이 보여요. 다른 영상은 더 많아요. 다른 유튜버도 보면. 나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지. 근데 항상 그렇게 했다가 내가 잡혀가지고 고소라도 먹는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뭐 사이버 모욕죄 걸렸어요. 경찰서 가겠죠. 합의 안 해준다 그래요. 저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합의를 해주면 합의금 다음 200만 원 받아야 될 거예요. 2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만약에 200만 원 합의 못 해주겠다. 그러면 고소하겠다. 그러면 벌금 나오는 거예요. 만약 회사에서 내가 이런 걸로 벌금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나를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직장을 다니다가 같은 조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높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게 돼. 과연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니지 못할까요?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 없을까요? 다닐 수 없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 내가 공직사회에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옷 벗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못 있게 합니다. 징계위원회 해부되겠죠. 징계위원회. 징계회시키고. 왜냐하면 공직사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더 엄벌에 처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실제로 그렇게 엄벌에 처한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이 댓글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직장과 내 어떤 밥벌이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성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댓글 쓸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지우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단 것 중에 이상한 거 있으면 지우세요. 지금이라 지우세요. 지금이라 지워가지고 본인 흔적을, 나쁜 흔적을 없애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막 보면, 잘 찾아보면,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 막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기록들은요, 평생 남습니다, 평생. 내가 뭐 과거에 네이버에서 어떤 뭐 기사가 있는데 거기 악플을 달았다.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이 봤다. 고소했어요. 과거에 적었던 것도 고소가 돼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안 하는데 과거에 내가 악플 몇 개 달았는데, 그거 이제 와서 고소해가지고 잡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많아요. 엠포털 같은 데는 많아요. 특히 국내 사이트 같은 데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악플이 이상한 댓글 다시면 안 돼요. 굳이 욕이 아니더라도 이상한 댓글 달면 그것도 고소 사유가 돼. 이 고소라는 게 모욕죄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꼭 욕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 모욕적인 연사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댓글 다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댓글을 다는 건 괜찮은데 댓글을 달더라도 이게 과연 논리적인 내용인지 댓글을 달아도 괜찮은 내용인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을 다세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표현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고 있는 그 수많은 댓글들 여러분이 달았기 때문에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현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대신에 책임도 같이 지는 겁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밤늦게 놀러다닐 수 있고 술, 담배 필 수 있어요. 대신에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밤늦게 술 마시는 거 자유죠. 술 마시는 거 자유인데 술 먹는다고 행패 부리고 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유만 지려고 하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댓글 단게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달아가지고 그 누군가한테 뭔가 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